첫 번째 항목은요? 전 대법원장 구속 위기입니다. 네, 양승태 전 대법원장 영장 청구된 거 그거죠? 그렇습니다. 검찰이 오늘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했는데요. 제기된 의혹들이 헌법 질서를 어지럽히는 중대범죄에 해당하는데 혐의를 부인해서 증거인멸 등의 우려가 있다, 뭐 이런 논리가 담겨 있습니다. 예. 어떤 얘기인지 알아보시죠. 어떤 혐의들이 적용됐어요? 직권남용, 직무유기, 특가법상 국고손실, 위계공무집행방해, 공무상 비밀 누설, 허위공문서 작성, 뭐 이런 것들인데요. 많네요. 그렇죠. 2011년 9월부터 6년간 대법원장으로 일하면서 임종원 전 법원행정처 차장과 법원행정처장을 지낸 박병대, 고영한 전 대법관 등을 통해서 여러 가지 부적절한 행위를 했다, 이런 내용입니다. 예. 지금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받는 개별 범죄 혐의는 40여 개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이 되는데요. 여기에 박병대 전 대법관의 경우도 이제 지난번에 영장이 기각이 됐는데 이것 때문에 이번에 다시 또 함께 재청구된 상황입니다. 네, 뭐 혐의가 40여 개인데 그 가운데 핵심이 되는 건 뭡니까? 일단 그 가장 뚜렷해 보이는 혐의는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낸 민사소송에 개입했다, 뭐 이 의혹인 것 같은데요. 예. 검찰은 수사 과정에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일본 기업을 대리한 김앤장의 소속 변호사하고 직접 면담을 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기록을 확보를 했다고 합니다. 그렇죠. 이런 과정 등을 통해서 대법원이나 헌법재판소 내부 정보를 이 김앤장 법률사무소 측에 누설을 했다, 이런 건데요. 또 검찰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이 배상 판결이 확정이 될 경우에 국제법적으로 문제가 될 소지가 있다, 이 의견을 이 담당 재판부에 제시를 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 법원 블랙리스트 이것도 이번에 포함됐죠? 그렇습니다. 검찰은 2012년부터 2017년까지 특정 성향의 판사들에게 인사상 불이익을 주려는 목적으로 법원행정처가 문건을 작성했다, 이걸 이제 확인을 했는데요. 이게 블랙리스트인 거죠. 네. 여기에 이제 법원행정처 차장하고 처장, 그리고 대법원장이 뭐 부의 표시라든지 이런 것들로 차례로 이제 서명을 한 것으로 이제 나와 있는데요. 예. 여기다가 또 예통합진보당 의원들이 낸 지위 확인 소송의 어떤 재판부 배당, 이런 것들에 개입했다라는 혐의도 중요한 게 이제 다뤄질 가능성이 큽니다. 그밖에 임종원 전 처장 기소장에 들어간 상당 부분 혐의에 이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지시하는 등의 어떤 행위로 공모한 걸로 지금 돼 있어서 네. 이 구속영장 청구서가 지금 260쪽에 지금 달하는 상황입니다. 근데 수사를 받으면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은 전부 부인했다면서요? 그렇습니다. 이 블랙리스트 작성 혐의에 대해서는 기본적인 사실관계는 인정을 했는데 이거는 정당한 인사권을 행사한 것으로서 죄가 되지 않는다, 이렇게 주장을 했고요. 나머지 혐의들에 대해서는 대부분 기억이 안 난다거나 실무진이 알아서 그냥 한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예. 이런 입장을 고수를 했기 때문에 검찰 입장에서는 이제 구속영장 청구가 좀 불가피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죠. 영장 실질 심사 받게 되나요? 주말이 지금 껴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22일 날 영장 실질 심사가 진행이 될 것이다, 이렇게들 예상을 하는데요. 하지만 이제 임종원 전 차장이나 박병대, 고영한 전 대법관이 지난번에 이제 구속영장 이 실질 심사 받을 때 영장 청구 사흘 뒤에 이제 심사를 받았기 때문에 이걸 이제 같이 기준을 놓고 계산을 해보면 23일에 실질 심사가 진행될 것으로 그럴 가능성도 있다고 합니다. 22일이나 23일. 그렇습니다. 자, 문제는 이제 지금 법원이 과거 법원의 대법원장한테 구속영장을 발부하느냐, 그거죠? 그렇죠. 이게 뭐 영장이 발부돼도 문제, 안 발부돼도 문제, 이렇게 뭐 여러 가지로 비난이 나올 수가 있겠는데요. 근데 법조계 분위기를 보면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뭐 주거와 신분은 확실한 상황이기 때문에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볼 수가 좀 없고, 또 검찰이 이미 광범위한 증거 수집을 했기 때문에 이 증거인멸 우려는 또 상대적으로 적다, 이렇게 볼 수 있는 데다가 직권남용의 경우에는 요즘에 이제 또 직권의 범위를 엄격하게 해석을 하고 있기 때문에 범죄 인정 여지가 좁아질 수 있어서 아무래도 좀 기각 가능성이 크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들이 좀 많이 나오는 게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도 이번엔 영장 나올 거다라는 시각은 어떤 배경이에요? 이미 구속이 돼 있는 임종원 전 차장에게 지시를 내린 공범관계이기 때문에 이거 형평성을 고려해야 되니까 구속영장 내야 된다, 이런 이제 얘기가 있고요. 그다음에 검찰 출석 전에 대법원 앞에서 이제 입장 발표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게 다른 법관들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행동이고 실제 그런 이제 의도를 가진 것으로 해석이 되기 때문에 이게 결론적으로는 증거인멸 우려로 봐야 된다, 이런 이제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또 양승태 전 대법원장은 검찰 조서를 30시간 넘게 열람해서 이제 화제가 되기도 했는데 어쨌든 실질 시사 과정에서 치열한 법리 싸움이 이제 오갈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조사 받은 날 밤늦게까지 그 조서 검토한 게 아니라 그 다음 날 또 자기가 개인적으로 나가서 검토하고 이런 사람은 처음이라면서요? 그렇습니다. 이게 뭐 사상 처음이라는데 예를 들면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에는 7시간 반 동안 이제 조서 열람을 했는데 이것도 이례적이다라는 평가가 있었거든요. 임종원 전 차장은 4시간, 우병우 전 민정수석도 5시간 동안 이제 조서를 검토했기 때문에 30시간이 이제 흔치 않은 기록인 것이죠. 네. 이게 왜 이렇게 하느냐에 대해서는 뭐 다양한 해석이 있었는데요. 첫째가 이제 검찰의 질문을 거의 통째로 외워서 검찰이 뭐 어떤 카드를 갖고 있는지 이거 이제 확인해 보려는 의도이다, 이런 이제 해석이 나왔었고요.
뭐 둘째는 뭐 대법원장을 할 정도로 뭐 꼼꼼한 판사 출신이다 보니 그런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나오는 게 또 사실입니다. 네. 먼저 법원이 어떤 판단 내릴지 22일이나 23일 좀 지켜보고요. 자, 시사위키 두 번째 항목은요. 홍석천도 못 버티는 최저임금입니다. 그 연예인 홍석천 씨? 그렇습니다. 연매출 70억씩 올리는 뭐 이태원에 잘 나가는 뭐 자영업자다 뭐 이렇게 해서 잘 알려지지 않았습니까? 예. 근데 최근에 레스토랑 두 곳을 폐업하면서 임대료 폭등하고 최저임금 인상 여파 때문에 지금 영업이 어렵다 이렇게 써서 이제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또 오늘 뭐 최저임금 결정구조 개표 논의가 잘 안 됐다 이런 소식도 나오고 있어서 전반적으로 좀 짚어보겠습니다. 홍석천 씨의 주장은 그래서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이 최저임금의 어떤 어려움을 언급하기는 했는데 해결책은 뭐 임대료 부분에서 찾을 수밖에 없다는 얘기인 것 같습니다. 예. 폐업을 하게 된 배경은 어쨌든 최저임금 인상 여파가 직접적으로 있기는 했는데 이른바 핫한 곳으로 뜨고 나면 임대료가 급등을 하게 되고 그러면 새로운 시도를 해온 젊은 사장들이 이제 떠나서 거리의 특색이 사라져서 상권이 죽는 게 이제 근본적 문제다 이런 지적을 지금 하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 상권에 이제 이 건물의 어떤 임차인과 임대인들이 힘을 합쳐서 상생 모델을 만들어야 되고 관이 이런 구조를 만들 수 있는 역할에 좀 나서줘야 된다. 이게 이제 홍석천 씨의 주장입니다. 네. 그렇게 되면 자영업자가 이제 장사를 더 잘할 수 있게 되고 상권이 활성화되고 그럼 이제 최저임금 인상도 버틸 여력이 생긴다. 이런 논리인 것이죠. 오늘 처음으로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를 열긴 했죠. 그렇습니다. 이 전원회의는 이제 근로자 위원들이 이거 최저임금 결정 구조를 개편하는데 최저임금 전원위에서 논의를 해야 된다 이렇게 요구를 해서 소집이 된 것인데요. 이 근로자 위원들이 정부의 최저임금 결정책의 개편은 일방적으로 진행됐다라면서 원점에서 재검토해서 논의를 해야 된다 이 주장을 오늘 이제 펼쳤습니다. 예. 반대편에 있는 사용자 위원들의 경우에는 지금 최저임금이 자체도 이제 편향적으로 구성돼 있다라면서 예. 유장수 최저임금 위원장의 이제 사퇴를 요구하는 등의 노골적인 불만을 또 드러내는 상황이어서 고성이 오가는 이런 좀 극단적인 갈등들이 벌어졌습니다. 첫 만남부터 어렵군요. 그렇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김민아 기자였어요.